마이테스트 1, 2, 1, 2. 안녕하세요, 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도 스캠이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스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차트가 움직일 때 뭐 스캠 무빙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아는 만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가 조금 더 이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플도 스캠이었다라는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애플 차트를 처음에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애플 주가가 172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주가는 과거에 얼마의 값어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주가 1981년도에 이제 나오는 게 최하위에 이제 있었을 때가 0.05달러에 이제 측정이 됩니다. 0.05달러. 여기 0.05달러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 매 월 단위니까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0.05, 0.04달러 하던 게 지금 이제 얼마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바꿀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0.04달러, 0.05달러 하던 게 지금 끝이 안 보여요. 그렇죠? 172달러에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오프닝이어서 밝게 얘기했는데 잠깐 노래를 끄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무빙은요, 마치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민코인이나 이런 특정 코인들이 올라갈 때 엄청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한 무빙과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 단위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얘를 이제 그 일주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일주 단위. 일주 단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시장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은 이제 하루치가 일주일치가 암호화폐 시장 하루치랑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주말이 또 없고, 그렇죠?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랬으니까 존버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랬으니까 존버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녹화 방송 찍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주 단위인데요. 주 단위인데 처음에 이걸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최상단 구간은 여기가 아닐 거고, 이쯤 가격대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겠죠.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게 1981년대부터 1987년도 때 차트입니다. 1907, 그러니까 한 약 6년 동안 차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 생태계가 뭐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애플도 그럼 스캠이었을까? 이 고점 대비 떨어진 가격대 보세요. 마이너스 77%. 엄청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이거를 해서 비교를 해드린 게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 과연 애플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애플의 과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암호화폐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생태계에 투자를 하시면서 애플의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이제 회사가 언제 어떠한 이름으로 성장이 됐고, 그리고 언제 애플로 정확하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고 싶거나 아니면 내 식견을 좀 넓히고 싶다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갈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어떠한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는지, 그들의 차트는 어땠는지 하게 되면은 절대 암호화폐가 스캠이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976년대 애플 컴퓨터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1979년 애플 컴퓨터 주식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주식시장에. 그리고 1985년대 스티븐 잡스가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1997년대 스티븐 잡스가 복귀하고 CEO로 위임이 되고 2007년도에 아이폰, 애플 TV 공개가 되면서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이제 회사 상호명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럼 애플 뭐 이런 거 뭐 이거 뭐 알아서 뭐 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뉴스에 집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뉴스 보면서 얘기해주고 하는 거에 귀를 정말 귀 기울여야 될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티븐 잡스 해고 뭐 이렇게 스티븐 잡스 복귀 후 CEO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2007년도에 정말 우상향을 바로 했을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대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서 가보겠습니다. 2007년. 자, 여기입니다. 2007년도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월달이죠. 2007년도 1월달.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2007년도 1월달 여기 1월달 시작을 합니다. 1월달 여기죠. 자, 근데 1월 초에 발표를 한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중순쯤인가 발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제대로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어때요? 좋은 호재나 좋은 뉴스를 참고해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사시지 않았나요? 여태까지?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참 바닥권에서 놀던 애가 2003년도 중순 때부터 점점 우상향을 합니다. 엄청난 우상향을 해요. 저점 대비 거의 약 10배 가격이 오릅니다. 자, 애플 스캠인가요? 더 이상 우리는 스캠이라는 말, 비트코인 차트가 뭐 스캠이다 이런 얘기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요, 내가 아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맨 처음에 이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전한 시장이었고, 모든 기업은 처음에 다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당연히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근데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정보나 이슈에 따라서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나요? 아니요. 그 전에 움직여요. 그 전에. 그리고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날아간다고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 나왔을 겁니다. 마치 이거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하죠? 바닥권 다지다가 우상향하고 그렇죠. 날아가다가 계속 연달아서 이 주 단위로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애플 이제 회사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언제 삽니까? 이때 안 사고 이때 막 이제 진짜 찐 반등이 나면서 올라타죠. 다시 떨어집니다. 이때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점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멘탈이 미쳐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젠 안 될 거야. 이거 떨어지면 날아간다. 과연 이때도 차트적으로 관점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항상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재테크 시장, 주식시장에서 차트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 샀던 사람들은 우상향합니다. 단순히 이건 희망회로 돌려드리려고 제가 연락이래. 이거를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 범위는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 애플 회사라는 게 왜 성장했는지, 과연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용기는, 정말 내가 이 바닥에서도 살 수 있었는지. 만약에 애플 회사에 대한 뭔가 확실한 신념이나 아니면은 스티븐 잡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CEO의 자리에 위임을 했죠. 근데 그 스티븐 잡스에 대한 뭔가 신념이나 그런 전체적인 이제 경영적인 방침을 봤을 때 확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 사서 계속 들고만 있어도 엄청난 우상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 대출하면 안 된다. 대출하라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 대출 없이 샀습니까? 예전에 어르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대출 없이 집 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응?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거 대출이잖아요. 그건 대출인데 왜 투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왜 대출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듣고 내가 아는 게
어떠한 부분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뀐다. 투자가 아니라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말도 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요. 제가 이것만 딱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제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트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차트적으로 매매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차트적으로 매매하는데 어떠한 유튜브를 참고를 하면서 내가 매매한다. 당장 그거 접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참고해가지고 차트 매매를 한다. 정보는 내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정보를 내가 일반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차트적으로 딱딱 씹어주시는 분들 있죠. 이때쯤 사도 된다, 이때 사도 된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제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 당장 거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 차트적인 기법이 내가 알고 있는 기법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로봇처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관점이 잠깐이라도 틀리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유튜버나 이런 걸 많이 안 하게 되면 뭘 참고하실 건데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차트는 절대적으로 내가 소신 있게 공부해서 하시던가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궁무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차트적으로 매매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성향이 맞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내 재정 또한 내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이게 한 달 기준인데요. 지금 한 달 기준에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여기 차트와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 그리고 얘는 여기 부분이 일단 여기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얘가 여기가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로 만약에 자리를 잡아주면 딱 순팔 라인인데 만약 여기를 찍고 갈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 수 있게끔 상공캐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내가 진짜 급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생태를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애플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애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 그쵸? 컴퓨터 처음에 나온 이름이 뭐예요? 79년도에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서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무궁무진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애플도 가상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회사 자체에도 이미 예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값은 분명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있으니까는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러한 차트들을 너무 이제 눈에 잘 익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제가 차트만 진짜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게 조금 보여요. 예전에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얘기한 대로 된다. 제가 차트만 한참 얘기할 때 얘기한 대로만 된다라고 막 그때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차트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차트를 이제 항상 많이 봤었고 눈에 익혀놨고 그리고 어쨌든 차트가 정답은 아닙니다. 차트도 그때그때 손바뀜이 있고 똑같은 패턴일지라도 살짝의 트릭으로 분명히 다른 뭔가가 트릭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차트는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영상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자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자금이 물려있거나 지금 추가 매수하실 자금이 없어서 그냥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제가 끙끙 앓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그거를 최소한 스테이킹이나 조금 더 좋게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2018년도 때부터 존버했던 계좌가 하나 있는데 존버 말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제 스테이킹이나 이런 걸 알았더라면 수익을 더 극대화했을 수 있었을
그런 루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돌파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돌파구를 못 찾는 거는요, 내가 다른 데에서 시간 낭비를 하거나 에너지 낭비를 하거나, 물론 그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돌파구는 항상 열려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돌파구가 열려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돌파구는 열려있으니까 그쪽으로 항상 전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